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서 알려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마 지금 보이차를 보고 계실 쯤이면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을 겁니다. 예상치는 원래 1분기에 이제 4.5%를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와, 1분기에 4.5% 했으니까 2분기에 한 7.2 뭐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4월, 5월, 6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7% 미만까지도 지금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발표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감을 더 많이 낮추고 있긴 하거든요. 작년 2분기가 상하이 봉쇄 때문에 2분기 GDP가 0.4%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6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같은 실물 지표도 발표 예정입니다. 6월의 경제 성적표가 이 하루에 다 나오다 보니까 좀 경계감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럼 또 이제 중국 증시 항상 루틴이 있죠. 이렇게 안 좋았으니까 정책이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우선은 나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월의 경제 성적표, 사실 뭐 제조업 PMI 지표도 안 좋았고, 사실 5월 대비해서 아주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반등한 수준이 시장에 뭐 그렇게 막 의미가 있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세부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도 수요가 굉장히 불안하고, 수출, 수입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경기가 꺾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이어서 6월 수출입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실 이 지표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거 보이죠? 사실 2월, 3월에 한번 고점 찍고 그 이후로는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수입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내수가 부진하니까 내수가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그래도 몇 프로 횡보하거나 조금 더 하락하는 것들 추세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수입보다도 수출에서도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한 축으로 뒀었는데, 그럼 이 수출에서도 계속 꺾이고 있고, 이게 중국만 잘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수출 자체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수출하는 여러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PMI 지표, 그러니까 경기 상황을 좀 지켜보면 다 여기도 PMI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면 다 50 미만이에요. 특히 미국,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일본, 한국 다 50 미만. 여전히 제조업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라는 점이 좀 여러 가지 중국이 그럼 하반기에 수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압박이 있다라는 점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쁜 뉴스이자 좀 걱정거리, 하반기에도 이게 완전히 온전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 자신감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나설 수 있는 카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조금씩 시그널이 나오고 있죠. 아마 국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이제 정말로 저는 이제 빅테크 규제가 마무리에 들어섰다라는 점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잘해보자, 이런 시그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7월 12일에 리창 총리 주재로 플랫폼 기업 좌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개최가 됐고요. 그 자리에는 뭐 알리, 클라우드, 그리고 메이투안 같은 굵직한 대형 기업들도 참가를 했고, 혹시 뭐 참가를 못하는 기업들도 핀두어두어, 뭐 직농 같은 기업도 서면으로 이제 제출을 해서 자기네들이 입장, 이 산업이 나아가야 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어필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리창 총리를 비롯해서 그 수뇌부들이 그 의견을 굉장히 진지하게 경청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까지 전달이 됐는데요. 자, 보시면 빅테크 규제는 마무리 과정이다. 그래서 빅테크 규제의 시작과 끝은 엔트그룹이었습니다.
알리바바 사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리바바로 이제 마윈의 뭐 실현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엔트그룹을 시작으로 뭐 디디라든지 아니면 반독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도 굉장히 뭐 신호등 뭐 이러면서 그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가 거의 한 2년, 3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가고 이제 그 조사가 끝났으니 엔트그룹 벌금을 부과하고 끝내겠다. 그래서 그 벌금 규모도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적게 나왔고 그래도 이제 끝이다. 그럼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계속 규제를 해서 탈탈 터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상시적인 과정 안에서의 규제는 이어가되 그래도 큰 국면 그렇게 와 붙잡고 이렇게 탈탈 터는 그런 것들은 끝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계신 분들한테 현지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정말 중국에서도 이 행위들이 이제 정말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끝났다고 보는 거냐라고 했더니 3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겠냐.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끝난 거다. 그렇게 했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중국 국가발개위에서도 이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발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리 되게 공부 많이 했어. 플랫폼 기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중국 경제에 기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학습을 했다. 텐센트와 메이투안이 자체적인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고 투자를 많이 했던 것도 알고 있고 알리바바가 전통적인 이런 농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시스템을 많이 연구 개발했고 보급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배달과 배송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메이투안이 개발한 뭐 자율주행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 물자 조달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중국에 기여한 바가 너무 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날 바로 이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리창 총리의 기업 자담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리창 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의 공헌이 크다. 공헌을 알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뭐 수요 확대라든지 혁신을 되게 일으킬 수 있는 큰 동력이었고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채널을 많이 기여를 했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직면해 있는 실업률 문제가 너무 크고 압박이 심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알리바바계, 텐센트계 해서 이제 그 두 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라도 그 젊은 사람들의 창업 열풍 그리고 취업 열풍이 굉장히 붐이었는데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싹 이렇게 식어버렸거든요. 그거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를 또 생각을 해보니 그게 옳았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것도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쪽 뭐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 속에서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제까지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이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빅테크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경제 뭐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사실 지난주 홍콩 증시는 거의 계속 상승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 좀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뭐 미국의 CPI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크겠죠.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도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이 더 분명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휴 한숨 돌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좀 많이 샀습니다. 7월 13일 기준으로 거의 뭐 한 올해 1월 이후로 좀 되게 오랜만에 이 정도 수준 한 130억 위안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런 시그널 하나에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사실 경제 성적표를 보면서 또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 하나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해석은 계속 남아있다
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뭐 이런 6월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사실 많이 안 좋겠죠. 이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감안하고 감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럼 하반기에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31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날짜는 아직 유동적이어서 근데 7월 말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어깨가 무겁겠죠. 저희 뭐 이제 출장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구조로서는 경기 부양을 조금의 할게 이제 조금씩 해볼게가 아니고 아니야 본격적으로 더 해야 돼라는 지금 스토리라인이 구성이 되고 있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아마 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7월, 8월에는 상반기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거의 8월 중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8월 말까지 발표가 될 건데 아마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잠정 실적이라고 해서 미리 좀 실적에 대한 예고편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좋은 기업들도 있고 안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실적 발표 언제 되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을 체크하시면서 중국 증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는데 그래도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